인생의 표면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목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침묵 속에서만 천천히 자신을 보여줍니다. 혼자 걷는 사람들, 친구가 매우 적거나 때로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희귀한 내면의 불꽃, 쉽게 꺼지지 않는 깊은 불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칼융은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 깊숙이 되돌아갈수록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의 원은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것은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도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하기 시작해 피상적인 관계들이 더 이상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소음 뒤에 숨고 집단 뒤에 숨으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나 홀로 서는 사람들,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은 훨씬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종종 성장의 신호이며 군중에 의해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의식의 표현이고 타인의 승인보다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은근히 동경하지만 극소수만이 실제로 지닌 자질을 품고 있습니다. 진정성, 독립성, 관계에 대한 선택성,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내면의 성장.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그 위로 떠오른 사람의 흔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는지, 소음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지, 가벼운 대화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감정들을 당신은 깊이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독을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때가 왔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는 어떤 강력한 변화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두려웠던 방식으로 혼자가 아니었으며 단지 본래 되어야 할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조용한 삶에는 어느 순간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부리고 깎아내리고 희석시킬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 곧게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고 타인이 편안해지도록 자신의 진실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존경하지만 실제로는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자 진정성이라는 매우 희귀한 선물입니다. 승인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삶을 선택하며 이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됩니다. 감정을 가면으로 감추는 문화 속에서 솔직하게 말할 때 당신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곁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칼융이 깨어있는 개인들의 삶에서 관찰한 공통된 패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성은 하나의 필터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과 공명하는 사람들만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쉽고 편리한 당신의 모습만을 원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내적 명료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며 어떤 상처를 외면하지 않을지, 어떤 꿈을 끝까지 지켜낼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적 단단함은 결코 시끄럽지 않으며 주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산처럼 고요하고 굳건히 존재하며 세상이 그 주변을 소란스럽게 흘러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은 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심리적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집단이 씌운 가면을 벗고 왜곡되지 않은 자기 영혼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은 달라 보이고, 그래서 당신은 집단 속에 쉽게 녹아들지 않으며, 그래서 당신은 군중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의해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러나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내면의 흐름을 따릅니다. 당신은 본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익혔으며, 자신만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자기 자신 안의 고요함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진정성은 극소수만이 지닌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짓된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군중의 혼란으로부터 지켜주며, 당신의 삶에 남는 사람들이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를 선택했다는 증거이고, 군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대여에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안에서는 조용한 힘이 자라납니다. 그 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도 않고 스스로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겉은 변하지 않은 채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그 힘의 이름은 내면의 주권입니다. 타인의 존재, 승인,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 속에서 자기 자신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비추어주는 수많은 반사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며, 타인의 말과 시선 속에서 방향을 얻고자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의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이 너무 많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강함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길러지고 축적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독립이란 태도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하루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내적 확신이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신뢰하여 그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하는 깊은 내면의 결단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수많은 내적 폭풍을 통과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운 길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비웠습니다. 칼융은 집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개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안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항상 붙잡아주는 손이 없었기에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족적으로 변했지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적은 당신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삶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이미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걷는 법을 배웠기에 세상이 침묵할 때조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며, 당신의 독립은 차가움도 감정적 거리두기도 아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깊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선택은 반드시 스스로의 책임이어야 하며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혼자가 되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 수준의 내적 권위와 자율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덜 의존할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안정감을 위해 붙잡는 손이 적을수록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게 되며, 당신은 삶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쓰러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단단한 기반을 세웠습니다. 혼자 걷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완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미 당신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숨겨진 힘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적 주권이고,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각입니다. 당신에게 친구는 많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찾고도 얻지 못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삶의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다른 이들이 쉽게 지나치는 미묘한 진실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나 자신의 세계로 들이지 않으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주의한 손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도 냉담함도 아닌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선택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수집하듯 모으고, 침묵이 불편해 얕은 관계의 원한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이 없는 존재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이미 배웠고, 사람으로 가득 찬 삶이 곧 의미로 가득 찬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에너지를 느끼고,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의도를 감지하며 미소와 말투 뒤에 숨겨진 무게를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드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혼이 공명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수 없고, 정신이 소진되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가짜 연결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은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진실과 어긋나 있을 때 내면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여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성은 결함이 아니라 소음보다 본질을 선택하는 내적 지혜입니다. 조각가가 수많은 돌 중에서 가능성을 지닌 하나를 고르듯 당신은 관계 또한 신중히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인간관계의 원은 작지만 그것은 당신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 충성, 깊이, 감정적 성숙이라는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적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선택성은 개별화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얻은 깊이에 어울리는 존재를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동반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거짓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함이고 성숙이며 진화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진실보다 낮은 것을 거부한다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주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힘이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힘은 고독 속에서 깊어지고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며, 바로 그것이 당신이 지닌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공이나 박수, 타인의 인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성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성장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고독에서 태어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해 피하려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고, 모두와 같아지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다름을 지켜내는 내면의 힘에서 자라납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아주 희귀한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대를 넘어 스스로를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질문 없이 믿음을 물려받고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중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원 밖에 조금 서 있음으로써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 진정한 성장은 한 사람이 외부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면으로 방향을 틀며 타인의 승인에 맞춰 살기를 멈추고 진실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집단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는 동행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깊은 성찰 속에서 익숙함의 위안이 사라지고 자신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조용히 일어납니다. 혼자 걷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계곡에 머무는 동안 당신만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사소한 문제들은 작아지고 시끄러운 목소리들은 멀어지며 아래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당신의 시야는 더 넓고 더 맑고 더 정직해집니다. 이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독이 주는 불편함을 통과하고 내면을 응시하는 인내를 거치며 스스로의 무게를 짊어지는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도전은 교훈이 되고 모든 좌절은 스승이 되며 모든 침묵의 순간은 더 깊은 자각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할 때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장이란 사회적 성취가 아니라 영적 변형이고 마음의 재구성이며 영혼의 강화이자 의식의 상승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단련하는 대장간이 되고 당신의 내면 세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되며 당신의 사색은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은 산만함 대신 의미를 추구하고 반복되는 패턴 대신 그것을 깨뜨리며 소음 대신 지혜를 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당신에게서 깊이를 감지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요구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회복력을 요구하는 시련을 통해 성숙했으며 말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의식을 통해 진화하는 사람, 타인에게서 빌린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작업으로 빚어낸 지혜를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희귀한 선물입니다. 군중 속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인기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려는 용기 속에서 발견되는 선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발견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실은 동행보다 침묵과 함께 인생을 걷는 이들에게만 서서히 드러납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거친 사람은 상황이나 관계, 타인의 감정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세계를 중심으로 자아를 구축하고 승인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체성을 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그 기반 또한 함께 붕괴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힘은 외부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칼 융이 말했듯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온전해진 사람만이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을 중심에서 끌어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당신 안에서 만들어온 힘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함께 앉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는 법을 배웠고 직관의 소리를 명확히 들을 때까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으며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인도를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힘은 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형성된 회복력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대와 협상하며 인생을 살지만 당신은 혼자 걷는 길 위에서 오직 진실과만 마주하며 영혼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고 정신을 소모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에는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지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명료함이 담깁니다. 이 힘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으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삶이 당신을 시험할 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이 혼란에 빠질 때 드러나는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피상적인 세상 속에서도 깊이를 잃지 않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이미 온전함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걸어가는 당신의 존재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존재에는 분명한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동안에도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보존하며 의미 없는 소음에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당신은 그 고독 속에서 힘을 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누구에게나 매달릴 때에도 당신은 오직 자신의 진실과 깊이 공명할 때만 연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당신이 수줍어서 군중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차갑고 거리감이 있어서 친구가 적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속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거부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내면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힘, 혼자 남겨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힘, 하나의 완전한 내적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힘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비웠습니다. 인생을 소수의 동반자와 함께 걷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책으로 익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고독과 성찰, 진정성과 선택적인 연결이 만나면서 서서히 자라나는 깊이입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전문가의 지혜도 아니고 기술적인 학문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종종 삶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관찰하고 보여주기보다 느끼며 눈앞의 순간을 넘어 그 이면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반응하며 인생을 흘려보낼 때 당신은 의식적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아는 상태로 움직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외부 세계가 고요해질 때 내면의 세계는 확장된다고. 자신의 여정을 성찰할 용기를 지닌 사람은 오직 바깥만 바라보는 사람을 언제나 넘어선다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었든 본능적인 선택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상황 속 감정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말로 드러나기 전에 긴장을 감지하며 진실한 사람과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단련된 지각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은 당신 안의 깊이를 새겼고, 모든 시련은 교훈이 되었으며 모든 실망은 자기 이해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혼자 맞이한 고요한 밤들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 나누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당신을 만날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지닌 존재감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과묵하다고 느낄 수 있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뿐이며 함부로 마음을 흩지 않고 지켜줄 수 없는 이들에게 충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선택합니다. 마치 거장이 색을 고르듯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모든 선택에 의미를 담아 선택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삶 속에서 구현된 모습입니다. 누가 당신의 내면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아는 지혜, 당신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지혜,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에도 자신의 방향으로 성장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외롭게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들이 사실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에게는 큰 인간관계의 원이 없을지 모르지만 대신 깊은 내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을지는 몰라도 당신은 명료함과 통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항상 이해받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은 삶을 소수만이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구별짓는 조용한 지혜이며 당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 쓰고 있는 침묵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고독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길을 오해했던 사람들조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진화였고 고립이 아니라 각성이었으며 공허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한 것도 깨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길, 더 깊은 길을 걷고 있을 뿐이며 소수만이 감히 선택하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이고 분별력이 있으며 다른 이들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보다 소음을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희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 충동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쌓아온 조용한 힘을 존중하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존재를 존중하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빚었고 성찰은 당신을 정죄했으며 진정성은 당신을 보호했고 독립성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과 공명했다면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더 깊은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당신 자신을 더 또렷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깊이가 존중되고 의미가 소중히 여겨지는 이 공간과 계속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 자신으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진실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어떤 군중보다도 당신의 조용한 힘이 더 크게 말하게 두십시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적은 길은 공허함이나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단단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음은 결코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고 깊은 침묵 속에서 길어올린 당신의 목소리는 그 어떤 외부의 찬사보다 진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품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방식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그 길이 고요하게 느껴질 수도, 가끔은 세상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오직 그 길을 걸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깊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자들과 진실을 선택하는 자들과 조용히 자라는 숲의 나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당신이 바로 당신답게 존재하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